반갑습니다. 박군희입니다. 아니,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36개를 빨리 오픈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무거워졌는데요. 저는 그 농업인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귀농했어요. 귀농해서 지금 25년째 농사 지으면서 정원 가꾸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좀 펼칠 건데요. 여기 제가 영광스럽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지자체에 그 대부분 6급, 5급 이렇게 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일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신 분들인데 거기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입니다. 너도 나도 정원 요구의 시대 그러는데 혹시 여기 녹지직 있으실까요? 혹시 녹지직 있나요? 산림직? 농업 관련직? 혹시 있으세요? 서울시가 요즘에 녹지직이 상종가를 치는 거 아시나요? 오늘 신문에 나온 거예요. 아침에 내가 기사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녹지직이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원입니다. 정원도시 순천에 와서 정원 얘기를 하려는데 한번 잘 얘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정원이라는 이 화두가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로 갈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꽃, 화해, 지금 전망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금 그 꽃 재배하는 농가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혹시 우리 농업에 지자체에 계시니까 우리 농업에 지금 꽃 재배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어려워요. 예. 쌀농업은 괜찮습니까? 그 꽃농업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예. 혹시나 은퇴하시고 뭐 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꽃농사를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10인 1색이면 돼요. 그러니까 10명 모아놓고 순천이 최고지 그러면 맞아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제가 식사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 파주에 다녀오셨대요. 근데 파주가 순천보다 더 낫던데?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파주에는 한 10억 했을 거고 여기는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그러면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그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체가 정원 부분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라보뱅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우리 동물원, 창경원, 옛날에 창경원 동물원 갔잖아요. 그 다음에 에버랜드 갔잖아요. 지금은 에버랜드의 적자가 한참 오래됐습니다. 그게 바뀌는 거예요, 트렌드가. 이게 이제 지금 정원으로 왔는데 서울시가 정원 서울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내년에도 또 한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정원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해당되는 분들이잖아요. 지자체에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오늘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게요. 식물 식품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개발한 건 네가 함부로 쓰지 마라. 이거예요. 특허법보다 더 강합니다. 특허는 주로 20년인데 25년 동안 보호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왜 문화적 강국들이 왜 정원이라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느냐?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식물을 아무나 사용하지 마라.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하는 게 정원 소재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화훼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화훼 수입이 늘어날까요? 지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1억 달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수출은 보세요. 완전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정도 달러를 수입하는데 900만 달러 정도만 우리가 수출하고 있다. 그러면 화훼가 망해간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통계는 이렇게 화훼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농민들은 재배를 안 한다? 근데 통계 오류 아닐까요? 지금 꽃값이 예전에 편지가 한 판에 2,000원 정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 한 판이 12개입니다. 12개니까 2,000원 했으면 180원이잖아요. 지금은 400원 줘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꽃 장사가 난리 났는데 왜 꽃 농사가 망했다고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보세요. 전국 화훼 재배 농가도 줄어들고 있죠. 2006 하고 있는데 22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네. 농가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여기는 늘어나고 있어요. 농가 수익도 보통 우리 평균 농가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쌀 전업농 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농가 수익이 화훼하시는 분들은 7,900만 원이래요. 자, 우리나라 매달 하고 있는 게 10대 생활 밀접 업종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시대 때 20년에서 22년 할 때 700개 늘었고요. 21년에서 22년 갈 때 3,000개가 늘었고 23년에서 24년 올해 7,500개가 또 늘었습니다. 꽃집의 통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장사가 좀 되는 거, 늘어나는 데가 있나요? 식당? 줄어들고 있고, 어떤 사업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꽃집이라고 표현했기는 했습니다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밀집업종 중에서 노래방이나 세탁소나 약국, 슈퍼마켓보다도 꽃가게가 더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3만 부를 넘었다. 3만 불이 넘은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원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냥 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꽃 소비를 보면 결혼식이나 상가회나 말고는 꽃을 별로 안 쓰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꽃집이 많이 늘어날까요? 생각보다 도심에 꽃집이 많이 늘어납니다. 부자 동네에 꽃집이 많이 늘어납니다. 강남구, 판교, 분당 이런 데 꽃집이 많이 늘어나요. 그분들은 생활로 이제 꽃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금산 어제 계시던데 금산에 꽃집이 몇 개 있나요? 혹시 금산에 꽃집 몇 개 있을까요? 예, 정확하게 모르죠. 꽃 사보신 적이? 졸업식 때? 평상시에? 예. 저분은 소득이 3만 불 이상에다가 문화적 수준까지도 3만 불 이상의 수준. 예. 보세요. 이게 그 통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꽃이 망해가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이 망해가는 사업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농민은 늘어날 겁니다. 예, 제가 농업인인데, 제가 신직 농업인이거든요. 농민이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근데 농민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허가제로 바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측이라면 요즘 의사들이 아침에 교수님들이 의사 정원 그러길래 옆에 자꾸 정원 그러길래 나는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할 정원을 얘기하는지 자꾸 들어봤더니 의사 정원 얘기하더라고요. 네. 의사들이 저항을 하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들은 저항 안 할까요? 아니, 농업인들은 저항 안 하겠어요? 아니, 내가 농사 짓고 있는데 다른 분이 농사 지러 온다? 마음에 농사 짓는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낙향하면 농사 짓는다? 이랬잖아요. 계속 그렇게 봐줄까요? 그래서 사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잖아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등록이잖아요. 이게 허가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 앞으로 농업도 허가제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탁 잡수셔야 돼요. 내가 연말에 끝나고 나면 뭐 하지? 61살 넘어가면 뭐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할 일 없으면 농업하자. 라고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요, 아직은. 그래도 돼요. 왜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6년간 원예식물 수입량 한번 볼게요. 이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렇게 통계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꽃 사업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꽃 사업이 안 좋아요 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추이가 있어요. 트렌드가 있다고요. 나는크로스, 백합, 아이리스, 글로디올스 이런 것들은 주로 뭐 하는 용도면요, 생산용 구근이라고 그래요. 생산용 소재를, 원자재를 사가지고 농가들이 재배해가지고 판매하는 종류들이에요. 이 종류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합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100만 구 뭐 이렇게 들어오다가 지금은 700만 구로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밑에 절화는 완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콜롬비아에서 아니면 네덜란드에서 절화를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꽃 잘라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침에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입량을 보세요. 장미가 800만 개 들어오는 게 2,100만 개로 늘어났고요. 국화가 120만 개, 1억 2천만 개 나오다가 지금 1억 8천만 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농업 그 꽃 살 때 부가세 안 내보셨잖아요. 이게 1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면제 대상이야. 이 관세, 그죠? 근데 부가세 내야 되는데, 이건 수입했기 때문에 부가세 내야 되는데, 농업에 슬쩍 얹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팔고 있습니다. 세금 안 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빨리 바꾸면 우리 농업인이 살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음쩍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이게 농업은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세도 안 내고, 농업인 소득세도 안 내고, 그 부가세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절화는, 보세요. 그냥 아침에, 네덜란드에서 어제 저녁에 비행기 타면 아침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뿌려지는 게 이 꽃이에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게 아니라 유럽인들이 재배하거나 캄보디아인들이 재배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따진다면, 수요와 그 공급의 그 차이를 따진다면 지금 전문화하면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농업은 살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보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보세요. 정원식재용으로 가볼게요. 조금 전에는 그건 생산식재용이었고, 이거는 정원식재용입니다. 튤립 같은 거는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튤립을 땅에 심는 걸 내가 직접 한 사람이에요. 땅에 가을에 정원에다 심는 일들을 제가 추진해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그걸 200만 구 정도 들어오면 그게 포트에 재배돼가지고 시장에서 판매됐어요. 꽃핀 상태로. 지금은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정원에 지금 가을에 들어오면, 우리도 내일 모레 들어올 건데요. 그러면 가을에 다 팔리고 땅에 다 심기게 돼 있어요. 그걸 바꿨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세요. 튤립이 2천만 개 들어오다가 지금 3천만 개인데요. 지금 저 2024년도에는 지금 줄었잖아요. 지금 줄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상반기까지 8월까지예요. 근데 튤립이 3천만 개가 또 들어옵니다. 가을에. 네. 그러니까 6천만 개, 5천만 구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구에서 5천만 구 늘어나는데 걸린 게 6년이고, 알륨도 보세요. 2만 개 정도, 20만 개 정도가 40만 개 되고, 히아신스도 130만 개가 되고, 수선도 이렇게 다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국묘도 보세요. 다 늘어나잖아요.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정원에 필요한 식물들이에요. 정원에 필요한 식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정원 산업 시장 규모를 볼게요. 2013년도에 산림청에서 1조 3천억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초에 나온 우리나라의 정원 산업이 연간 얼마나 될까를 따진 게 1조 4천억이에요. 그리고 18년도에 1조 7천억이라고 경기연구원 이양주 박사하고 저도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만은, 23년 세계시장 규모가 202조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10대 그 경제 규모를 가졌기 때문에 최소한 10%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면 10조는 돼야 되는데 아직 2조도 안 됐대요.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예산이, 그러니까 그 화훼 시장 4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화훼, 우리가 조경이라고 하는 걸로 따지면 4조가 넘습니다. 통계 미스가 있는 걸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보세요. 22년도에 8월 30일 농림부 발표, 21년 화훼 재배 농가 수가 7,900호라고 그랬고, 연간 판매액은 5,300억이고, 농가당 7,6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20년 10월 산림청 발표했거든요. 야생화 재배업 평균 가구 수입 1억 7천만 원이에요. 이 통계가 어느 통계가 맞죠? 화훼와 자생화는, 아니면 정원식물은 다른 건가요? 혹시 여기 공직에 계시니까 제가 여쭈는 거야. 농림부 통계는 화훼 재배로 분류해가지고 7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한 가구당. 산림청에서 야생화 재배라고 따로 분류했어요. 1억 7천만 원. 그럼 1억이라는 차이가 나오잖아요. 일반 평균 농민들은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가구당. 그런데 이 업종에 있는 분들, 화훼 재배나 정원식물 심는 야생화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생식물이 아니고, 야생화가 아니고 정원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단어 차입을 할 때 잘못 차입해서 그렇거든요. 보세요. 한 가구당 7,6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직접 조사 대상 농가 평균 판매 수익이 1억 8천만 원. 이건 직접 조사한 거야. 가가지고 농가한테 얼마나 소득 돼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농가가 소득 다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냥 했다고 치자고요. 1억 8천만 원, 1억 7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농림부는 화해만 따로 통계를 내고 산림청은 야생화만 따로 통계를 내나 보죠. 그러니까 화해나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데 왜 소득이 올라가고 있을까? 이게 정원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정원은 저는 B2G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G2P는 거의 못해요. 그 다음에 B2C도 거의 못해요. 모자라니까요. 우리가 1년에 사들이는 것만, 농가들로부터, 저도 농업인데 농가들로부터 사들이는 것만 20억이 넘습니다. 꽃 사들이는 것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납품하거나 현장에 이 식재하는 것만 해도 1년에 20억이 넘습니다. 사가지고 하는 게. 그 통계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농업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산림청의 농업이 다르고 진흥청의 농업이 다르고 도시농업청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게 도시농업 아니면 도시정원청을 만들어야 된다. 산림과 진흥청은 생산 위주의 농민들을 위한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정원의 수요는 도시에 있는데 아직 그 도시의 정원 수요를 대신할 만한 조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 연구회장을 했기 때문에 도시농업청이 되거나 아니면 도시정원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농림부와 산림청에서 조직을 떼내가지고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건 소비자니까요. 시민들은 소비자잖아요.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밥그릇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2조입니다. 2, 3년 내에 쓸 돈이. 지자체에서. 보십시오. 정원사업, 그런데 정원산업이 정말 매력이 뭐냐면 선진국형이에요, 이게. 정원산업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정원산업은 고도의 발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영국 가시면 뭐예요? 그냥 정원, 일본 가시면 뭐예요? 그냥 정원으로 가시잖아요. 네, 이게 선진국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선진국형 됐고요.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형 바뀌어요, 문화가. 됐고,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자연 정원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난리가 아닌 이유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잘 보시면 아까 그 녹지직 공무원들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고 신문에 나올 정도니까요. 근데 그 댓글을 자세하게 보면 서울시 시장님 잘하십니다. 더 늘려주세요. 더 늘려주세요. 정원 늘려주세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가시면 시장 군수님한테 정원 얘기를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빨리 진급될 수 있을 거예요. 네, 제가 그거 잘 많이 봤어요. 네. 일을 시킬 분이 없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더라고요. 시장님들이 군수님들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대요. 네? 정원 얘기할 때, 특히 정원 얘기할 때 보시면 참가자도요. 정원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년 이후에는 통계가 없어서 통계를 못 챙겼어요. 220만 정도가 나는 정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9년도에. 지금은 못해도 300만 아니면 400만 정도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도심에서 특히나 서울, 경기권에서는 정원 그러면 광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의를 한번 하면 제주도에서 제 농장에서 강의하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찾아와요. 광주는 아주 가까운 곳이야. 네. 그만큼 정원이라는 화두가 지금 우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국내 식물 신품종 로열티 수출 기업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 잘 모르겠고 몇몇 우리 시드가 하고 있는 게 품종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제가 어제 여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김제의 연구소에 돌려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꽃 육종을 하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그 유일한 회사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귀농한 다음에 로열티를 2008년도에 받기 시작했거든요. 아직도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저번 주에 제가 그저께
카자흐스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3번 갔다 왔어요. 작년 3번 갔다 왔고, 카자흐스탄 얘기를 조금 할까요? 제가 처음에 카자흐스탄 가게 된 계기가 우리 농업인 중에서 한 분이 사진을 탁 보내왔어요. 별보라기 이래가지고, 별보기 뭐 이래가지고. 그때 봤더니 이 초원에 이 양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가서 딱 보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야, 내가 살다가 죽기 전에 여기로 왔다는 게 너무 감동스럽다. 그 다음에 3번 갔고, 올해 3번 갔어요. 갈 때마다 쌤들 모시고 갔어요. 아니면 친구들 모시고 가거나 쌤들 모시고 갔어요. 가본 분들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와, 그래요. 그게 진짜 광야가 있는데, 그 초원에 피어나는 꽃들 하나하나가, 아니면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정원이에요. 네. 제가 지금 나중에 조금 소개할 건데, 정원식물의 식분증명서라는 책을 이제 마무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그 마무리가 그 산에서 거의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제 마지막, 원고는 다 썼는데, 마지막 그 개념까지 잡혔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간 나면 설명드릴게요. 순천이니까, 여기 순천 계신 분 있나요? 순천. 그러면 그 2분, 3분 말고 여쭙게요. 순천 정원도시 순천 그러면 생각나는 게 혹시 뭔가요? 네? 정원도시 순천에서 생각나는 게 뭔가요? 예? 정원 박람회. 예, 또 축제? 꽃. 또 예? 짱뚱. 오케이. 또 예? 흑두루미. 예. 또 뭐가 있습니까? 순천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갈대. 예. 또 제가 순천 서름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순천 그러면 상이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잖아요. 이거 혹시 아세요? 이거 뭔지? 뭔 사진인지? 예? 보리. 이 사진 혹시 아세요? 아니, 순천 얘기하면서 이 사진을 내가 왜 갖다 놨을까요? 예? 도로 막은 거? 예. 도로에 잔디밭 맞는 거. 예. 아니에요. 이거 일본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니까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순천이 지금 가장 핫한 게 뭐예요? 정원이잖아요. 근데 정원을 한 단어로 생각할 때 그림이 하나가 떠올라야 되는데 안 떠오르잖아요. 순천 정원 그림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이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장에 와서 보고는, 와, 시민들이 이렇게 좋아해? 그럼 나도 가서 정원해야지. 그리고 서울 정원을 선포합니다. 지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벤치마킹 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이란 뜻은 혹시 아십니까? 벤치마킹 뜻이 뭐예요? 아니, 공직에 계신 분들은 벤치마킹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예? 2등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벤치마킹의 뜻은 기본적으로 2등 하겠다는 뜻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보고 뺏겨와서 우리 하겠다라는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은 2등 하겠다 이 뜻입니다. 순천 정원이 지금 2등도 아니고 이제는 곧 망할 것 같아요. 왜 망하는지 지금 순천 정원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제 조금 있으면 통계로 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통계를 보여드릴 겁니다. 서울시가 정원을 잡았어요. 경기도가 정원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순천까지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가 36개가 지금 하고 있거나 현재 되었거나 하고 있는 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추진할 군데는 100군데도 제가 넘습니다. 제가 가보면. 그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제목이 우리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어요. 제 회사 이름이 원래 우리 시드가 아니라 목예본 우리 꽃이라는 회사였습니다. 우리 꽃만 좋아졌네요. 그런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지자체에 가서 정말 이거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순천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순천 정원박람회 발제 토론자로 왔었습니다.
제가 37살 때였는데요. 제가 그 산에 올라가면 그 바다에 보이는 칠면조라는 그 식물이 빨간 그 식물에 이게 원형으로 그려졌던 혹시 그 있죠? 저 만 끝에 가면. 그거 보고 제가 감탄했어요. 와. 근데 그게 지금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졌죠. 느낌이. 저는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순천만 갈대가 최고야라고 말을 하지만 갈대 영상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순천 그러면 갈대지, 그 갈대가 영상에 이게 있습니까? 정원은 그래서는 안 돼요. 정원은 메시지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순천 다 와야 돼요. 갈대까지는 정말 좋았어. 갈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갈대의 순정. 어제 저하고 짰거든요. 나와서 갈대의 순정을 노래하기로. 와서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아니, 어제 저하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순천 다음은 뭐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여기 나오다가 내가 그래서 갈대, 그랬더니 그래서 갈대하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럼 갈대 순정. 그럼 노래 부르기로 했어요. 빨리, 빨리 나와서 노래. 순천다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인데요. 순천다움이 아니라 각 지자체 금산다움, 여기 괴산다움, 여기 오신 분 여주다움, 그 다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원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여기 계십니다. 아침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순천보다 좋더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예요. 이거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한 출렁다리 말씀 줬잖아요. 처음에 했는데 근데 지금은 어디고 많죠. 3년 내에 망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원 그 시장님들이랑 군수님들은 반드시 합니다. 정원 그 표가 있어요. 반드시 하는 거야. 그러면 실행을 누가 옮깁니까? 여러분들께서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원이 대세긴 대세인데 순천답게 할 거냐, 서울답게 할 거냐, 부산답게 할 거냐, 금산답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이 사진 하나, 이게 후라노거든요. 팜도미타예요. 하나의 농장입니다. 농장인데 1년에 100만 명 이상 들어오는 농장이에요. 50년간. 옛날에는 더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못 뺏겨요. 이게 랜드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순천에 갈대밭이 있는데 순천에 그 칠면조가 좋았던 그 랜드마크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렸고 순천에 정원만 있는데 정원을 생각해 보니까 정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에 아까 말한 잔디 깔은 게 그게 지금 그런데 그것도 상이 안 잡혀. 이렇게 상이 딱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천다움을 얘기하는데 순천다움이 이제는 정원이었어요. 정원은 이제 서울로 가버렸습니다. 경기도로 가버릴 거예요. 그러면 순천에 남은 게 뭐죠? 다시 정원박람회를 10년 후에 할까요? 벤치마킹 간다고 그러면 손살에 치셔야 돼요, 이제는. 당연히 가야죠. 순천에도 오고 서울도 가고 가보셔야 돼요. 근데 손살이 쳐야 돼. 그건 우리 거 아니야. 우리 거 아니야. 라고 손살이 치셔야 돼요. 한평? 옛날에 한평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상으로 이제 기억해 보세요. 한평 나비 축제가 성공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런가요? 5월 5일 날 에버랜드를 능가했어요. 에버랜드가 5월 5일 날 5만 명 올 때 한평 2009년도에 그 세계 곤충 엑스포 할 때 8만 명 들어서 하루에. 에버랜드를 이겼어요. 지금 거기 계신 은퇴하신 분들 얼마나 뿌듯한지 아세요? 내가 한 거야. 맞아요. 그런데 한평 지금 다 나비라고 했어요. 그 나비와 한평이 무슨 관계가 또 있습니까? 순천과 정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내가 10년 후에 물어볼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천다움이 없어졌어요. 이런 장면 하나가 없잖아요. 그 전망대 저 산 끝에 가서 봤을 때 칠면조하고 그 억새의 원형으로 그려졌던 그걸 누구도 못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허물어졌어요. 가보니까 허물어져 있어요.
옛날에 그 뚜렷했던 그 모습이 사라졌어요. 정원은, 관념적으로 정원은 있어요. 순천에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도시 순천, 오케이.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보고 와서 뺏기 갔다니까요. 근데 서울시는 2천만 명이 있잖아요. 주변이. 순천에는 한 100만 명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3년 후에,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 다음 장 넘기기가 좀 두려워요, 사실은. 다음 장 넘기고 났을 때 순천에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지금 오신 분들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정원민국 현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정원민국 현황입니다. 4월 29일 기준으로요. 국가정원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국가정원은 순천만 하고 울산 2개 있습니다. 태화강. 그 다음에 지방정원은 등록이 되어 있는 데가 10개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게 36개가 아니라 38개입니다. 그 예산만 2조입니다. 저 예산이 약 2조가 되는데요. 저게 언제 쓰여집니까? 내년, 내후년 지방 선거 전에 다 쓰일 돈입니다. (25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말하고 있는 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10인 1색이 아니라 1인 10색으로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다움을 만들어야 돼요. 네? 금산은 금산다움 만들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은 순천다움 만들어야 되고, 그거 뺏겨가봤자 2등이에요. 네? 뺏겨가면 2등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킹 해가지고, 아, 순천에 가니까 정원 좋더라. 뺏겨가서 순천 따라 하면 순천도 망하고, 뺏겨간 지역도 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장 군수님들이 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꼭 한다면, 아무도 못 따라오는 걸 만드셔야 돼요. 아무도 못 따라오게 한 장의 사진으로 아니면 기억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정원이야. 그 다음에 문화예요. 아까 후라노의 사진 딱 한 장 있잖아요. 후라노가 몇만 평인지 아십니까? 후라노 팜도미타가 8만 평이 넘는데요. 아까 그 사진, 이 사진 2,000평도 안 되는 땅이에요. 나머지가 다 라벤더입니다. 다 라벤더예요. 한 8만 평, 7만 평 되는데, 그게 라벤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멜론 하나가 8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도 1년에 100만 명 이상을 불러 모으는데, 그게 민간이에요. 농장이라고요. 이거 하나 못 뺏겨내는 거예요. 이거 못 뺏겨냅니다. 이거 자연물이잖아요. 이 능선을 못 뺏긴다고요. 거기다가 이 랜드마크, 이 색깔 칠은 이걸 못 뺏겨요. 다른 데 다 따라 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는 2등이에요. 이게 1등이니까 그러면 돼요. 근데 순천은 지금 보세요. 순천 갈 때 봐서 못 뺏겨가. 예? 갈 때 봐서 순천이 가장 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순천 정원은 다 뺏겨갈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2000 몇 년도에 7년인가 와서 발제하고, 토론하고 현장에 갔을 때 보여준 그 동글동글한 그 칠면조와 갈대가 만들어낸 자연 그 물이, 와, 이거 진짜. 근데 그건 아무도 홍보를 안 했어요. 지금도 제가 볼 때, 거기까지 가게 해야 돼. 가서 그걸 보고, 아, 순천의 랜드마크다. 이거 나와야 됩니다. 순천은 갈대 가지고는 랜드마크를 만들지 못해요. 상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걸 보고 한 장에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한 장이 딱 기억되잖아요. 그러니까 팜도미타로 치면 딱 이 사진이 나옵니다. 팜도미타를 치면 다른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나머지는 다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이것만 딱 따라 못해요. 제가 이번에 강 교수님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키르기스탄에 내가 땅을 탁 보고, 아, 여기다 라고 찍은 자리가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거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땅에 보는데 땅이 아니라 멀리 있는 천산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 찍으면 그 천산의 삼각형 꼭대기가 딱 나오는 자리가 그 자리야. 거기에 무지개 라인 넣어놓으면 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100만 명 이상 불러 모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못 뺏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셔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이 정원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연물 중에서 누가 못 뺏겨갈, 어떻게 하든 누가 못 뺏겨가는 쪽으로 가자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여기는 자체적으로 돈도 안 들여요. 이건 홍보도 안 합니다. 다만 입장료 안 받아요. 여기 이 농장이. 그런데 여기 오면 아이스크림 안 먹는 분이 없어요. 라벤더 아이스크림. 보라색이에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요즘은 그 멜론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한쪽 멜론 한쪽 가지고 10,000원 받아요. 한쪽, 여기 한쪽, 수박, 이게 한쪽. 부차드 가든이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요. 부차드 가든으로 인한 그 정원으로 인해서 부차드 그 섬, 뭐죠? 거기에 60%, 세금을 60%를 그 섬 하나, 60%를 부차드 가든이 벌어들였잖아요. 지금도 그 섬에 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부차드 가든을 가게 돼 있어요. 부차드 가든이 정원이 굉장히 넓은 게 아니라 한 10,000평, 실제 정원은 10,000평, 한 20,000평 밖에 안 되는데 딱 한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큰 가든이에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거든요. 선큰 가든, 그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정원 하는 건 다 좋아요. 그런데 한 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순천에 정원 박람회하고 저기 섬 있잖아요. 잔디로 만들어진 섬. 그게 랜드마크였어요. 근데 그걸 못 살렸어요. 처음에 칠면조 동글동글한 그걸 못 살렸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할 때 그 독일 부가팀들이 와서 한 거잖아요. 부가팀들이 와서 한 건데 그 섬을 못 살렸어요. 그냥 잔디밭, 그냥 연못 안에 이제 잔디밭이 있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원을 막 떠들고 하는 거는 시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떠들고 또 시장님들은 반드시 갈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떡하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출렁다리, 저 출렁다리. 똑같아질 공산이 너무 크다. 조성 중인데 보세요. 우리 꽃은 대박 났네요. 응? 우리 꽃이 피었습니다. 제목을 제가 다른 이유가 그런가 봐요. 제 자랑, 지금부터 제 자랑 하려고. 시합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식물 형태로. 예. 아니, 저희가 파는 거는 종자를 못 맺게 했어요. 왜냐하면 종자를 맺으면 양분을 씨앗으로 보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꽃을 못 피면 한 번밖에 안 피는 이유가 화무 11홍이라고 표현하는 그거는 10일 이상 가는 꽃이 없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가 종자가 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다 주고 지금 늙으셨잖아요. 만약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꽃은 열매를 못 맺게 만듭니다. 열매가 안 맺히니까 계속 꽃을 펴요. 계속. 그러니까 원래 아까 그 코레옵시스는 금계국이라고 하는 친구 비슷한 건데요. 그 친구는 원래 5월달에 한 번만 피는 친구야.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정원에 가면 피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꽃을 안 맺고 그걸 데드헤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식물이 그 꽃이 피고 나면 잘라주면 다시 싹이 나서 꽃 피고 하잖아요. 그걸 자동적으로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가서 로열티를 받는다는 게 네덜란드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는 완전히 후진국이에요. 이 화해나 정원 쪽에서는, 정원은 좀 다른 면인데 화해는 정말 후진국이에요. 변방입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변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걸 쓴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이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거는 표현 안 해놨는데, 사실 장성에서 군수님이 저하고 계약을 했어요. 장성꽃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서 납품을 했어요. 군수님이 바뀌었어요. 그 꽃이 어딘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순천다움이 어디서 나올지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지 않으면 순천이 망합니다. 네. 제가 2009년도입니다. 이 사진은 2010년도 사진이에요. 우리나라의 혼합식재, 다층식재, 자연정원이라는, 지금은 자연정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 혼합식재를 제가 2010년도에, 2009년도였습니다. 시작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순천을 떠나서 이제는 울산의 태화강에 피터 아돌프가 와 있어요. 그 정원 망가집니다.
내가 그분을 편애만 하는 게 아니라 망가져요. 식물은 선 긋고 구겨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양이, 빛이, 물이 그게 맞아야 돼. 그런데 디자인만 가지고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써야죠. 뭘요? 관리해야 돼요. 관리 예산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식물이 죽으면 또 교체하고 또 교체하고 교체하고. 아,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괜찮아요. 1년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그거 누구 거예요? 시민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꽃이 피니까. 근데 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공영한테 시켰으면 그 돈 3분의 1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식물을 좋아해서 식물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내가 심으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2009년도에 서울시 강화문광장입니다. 강화문광장에 이걸 설치하고 이렇게 꽃을 심었더니 반응이 너무 좋아요. 네, 시민들이 옛날에는 빨간 거 쭉, 노란 거 쭉, 하얀 거 쭉 색동을 입혔어요. 색동 옷이었어요. 그런데 색동 옷을 복색으로 제가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400명 강의했어요. 현장에서. 세종문화회관, 지하 강당에서 이론 강의 1시간 하고 현장 강의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바꿨어요. 뭘 바꿔? 다층식재 해라. 혼합식재 해라. 지금 그 말이 자연주의 정원의 말과 같아요.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지고 피고지기 하라. 이게 2010년이니까 지금 15년 전이잖아요. 2010년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게 보였다는 거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되게 높은 데예요. 서울시에 하면 경기도에 가는데 3년 걸리고 부산까지 오는데 5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봐달라고 그러면 내가 해놓은 현장을 여러분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봤겠습니까? 골프장에서 보셨어요. 그 당시에 2003년, 2002년 골프장에 현금 줄 때거든요. 그때 막 현금을 골프장, 근데 이 골프장 가니까 예쁘니까 이거 누가 했냐 그랬더니 우리 시드가 했다. 우리 꽃이 했다. 또 다른 데 골프장 가니까 우리 시드가 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아, 당신 참 잘했던데. 광화문광장에 플라워 카펫을 만들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입니다. 플라워 카펫을 만들었어요. 한 번 까는데 3억씩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잔디로 쫙 깔았습니다. 그런데 잔디로 깔고 나니까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거 10회배 정도밖에 안 돼요. 10회배, 저기 5회배, 3회배, 10회배 이런 식으로 쭉 그림을 저보고 그리라고 그래서 제가 갖다 설계도 없이 심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다음에 저게 꽃이 탁 피기 시작하니까 보세요. 저 시민들이 더 옆에 가지고. 예. 그러면서 중앙공원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요. 그 다음에 삐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삐끼라는 표현을 아시나요? 꽃은 거의 삐끼의 수준이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성공하시는 분들이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거 가지고 성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노원구고요. 맨 밑에가 이게 순천만이에요. 아니 순천만이 아니고 이게 울산 태화강. 태화강은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네? 태화강에 큰 정원 박람회를 하고 발제를 만든 분은 아니지만 저렇게 시작한 겁니다. 저 사면이거든요. 저 사면이 원래 블록이에요. 콘크리트 블록이에요. 하천을 안정시키기 위한 콘크리트 블록을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종자로 그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1평방당 4,800원밖에 안 하는 공사예요. 그 꽃이 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대나무 숲 만들고 그게 정원으로까지 온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당연천이라고 하는 건데, 중앙천, 당연천. 노원구청장님이신데, 그분 돈도 이렇게 매년 작게 들여요. 이거 평당 많이 해봤자 평방미터당 한 10,000원 안짝이에요. 매년 뿌립니다. 왜? 당연천은 물을 매년 담가요. 그런데 이게 트레이드마크가 돼서 삼선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싸게 하면서도, 그리고 거기에 누굴 갖다 놔요? 원래 녹지지기 과장이잖아요. 거기는 국이 있어요. 과장이 4분이나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따라서 이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악구도 이번에 국장을 신설합니다. 구청에서 국장을 신설을 해요. 4개 과를 두고. 네.
질문인데, 네. 사람들이 누가 그래주면 이제 꿀 심는데, 풀을 어떻게 관리해요? 따로 얘기할게요. 예. 저 친구들은 풀하고 경쟁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풀이 잠잘 때 쟤들은 일어나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입니다. 식물은 그래요. 봄부터 가을까지 그 자연이 바뀌어가려고 그러면 봄에 피는 애들이 있고 가을에 피는 애들 있잖아요. 봄에 필 때 가을 애들이 자랄까요? 안 자라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하면 됩니다. 예. 식물들은 자기가 쓸 자리만 쓰는 거지 엄한 데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덩굴식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하천에 덩굴식물 많이 늘어나죠. 식능쿨 많이 늘어나죠. 한삼동 많이 나죠. 우리나라가 온난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농사 다 망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기존 농사는 다 망합니다. 농법 바꿔야 돼요. 이 스마트팜? 조금만 할게요. 스마트팜 얘기할까요? 스마트팜 만약에 주변에 산다 그러면 말리셔야 돼요, 지금. 다 망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지금 30억씩, 50억씩 대주잖아요. 청년들한테. 그 친구들 3년 후에, 5년 후에 다 신용불량자 될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하여간에 스마트팜은 아이들을 죽이는 거야. 청년 농업인들 죽이는 거예요. 스마트팜은 이 건물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마트팜이 뭐예요? 에너지 전략이잖아요. 에너지 세이빙이야. 그런데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대학빛 아래 떳떳한 온실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작물을 재배하려면 그걸 차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 생산물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팜은 이렇게 건물을 툭 크게 지어가지고 온도 편차가 없어야 돼. 거기에 에어컨 하나만 틀어도 돼요. 그러면 25도 맞춰줘. 그러면 상추가 15일 만에 생산돼. 그게 스마트팜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이 얘기해서, 제가 신직 농업인이에요. 네, 신직 농업 중앙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그만할게요. 네. 지역축제 유채밭이었잖아요. 이거 제가 양귀비 아빠거든요. 양귀비 제가 퍼뜨린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양귀비를 퍼뜨린 사람이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많은 조사를 받았겠어요. 네? 양귀비를 뿌렸는데 그 당시 양귀비 재배하는 사람 잡으면 일개국 특징이잖아요. 속설에 의하면 그분들이 양귀비 재배하는 걸 다 몰라요. 다 알아요. 동네를 샅샅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누구 집에 양귀비 있는 거 다 알죠. 경찰들이요. 저 친구 특징을 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 잡아 넣으면 특징이잖아요. 속설입니다.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근데 양귀비를 대놓고 팔았어요. 제가요. SBS도 나오고 막 대부분 다 알아보고 해라. 저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마약 없는 거잖아요. 마약이 있는 거는 67종 중에서 27종 중에 2종밖에 없습니다. 솜니페름하고 세티게름이라는 두 종류예요. 나머지는 마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귀비를 확 뿌렸죠. 제가 양귀비 다 뿌렸어요. 제가 많이 할 때 2톤 뿌렸습니다. 2톤. 2톤 정도면 제가 북한에서 제주도까지 뿌릴 수 있는 양이에요. 한평나비 엑스포 할 때도 한평분들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면요. 돈도 안 줘요, 그분들은. 네? 와가지고 어떤 소장님이 막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대를 막 다 봤다면서 꼭 한평을 내려와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자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저는 업자니까 내가 밥 사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살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따라오라는데 이상한 데를 가는 거예요. 관사로 가는데 관사 2층에 툭 가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5분이 딱 있어요. 지역 유지 분들이 5분이 있고 용봉탕이 끓여지고 있어. 21년산 두 병을 탁 놓고 제가 거기서 또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발당 가가지고요. 1년에 2천만 원 예산 받고 저거 꽃 다 깔아드린 거예요. 정말 똑똑한 분이냐. 네. 근데 지금도 그분들하고 사이가 좋거든요. 네. 사람이 내가 해놓고 떳떳해, 이게 뭐죠? 행복감을 느끼면 그 되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꽃대굴인데요. 파죽. 이게 꽃대굴인데요. 이름도 저 꽃대굴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원래 파주 출판단지 하면서 그 준설토를 쌓아놓은 흙인데 갔더니 옆에다가 그 유채를 막 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야, 저게 좋다. 그랬더니 그게 철저하게 한삼등굴하고 막 흙무더기를 안 보이게 막 가려놨잖아요. 그런데 다 보이죠, 그게.
걷어냅시다. 저거 다 철조망 다 걷어내고 위에 그 피복하는 그 쓰레기 다 걷어내고 저기다가 우리가 꽃을 심읍시다 해서 꽃을 만들고 꽃대구리라고 표현했어요. 첫 해 40만 명 왔어요. 그 다음에 60만 명 왔고. 예. 서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예. 서울이니까 정말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서 그렇게 해놨다고 40만 명, 60만 명 첫 해부터 올까요? 그렇지 못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이거예요.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피는 거는 식물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주의라는 표현에는 그 자연주의라는 거는 자연스럽게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표현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대로의 표현이에요. 예. 이렇게 피고 지게끔 하는 게 1년 동안 피고 지게끔 하는 게 제가 그 혼합종 시대를 열었어요.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이거 제가 하기 전에 쌀이하고 양잔디하고 주로 아카시아 이런 것들 쪽집이 쌀이를 뿌리던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공급을 했더니 그 담당자가 처음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이 사면에 저거 뿌려가지고 사면이 다 쓸려 나갈 건데 뿌려보십시오. 그 양잔디는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양잔디를 빼고 뿌렸는데 저렇게 돼가지고 저게 30만 평 뿌린 거예요. 최초로. 네. 씨앗을 다 섞어가지고. 예. 혼합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예.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씨앗 혼합해서 뿌리면요. 하나가 그냥 다 잡아먹어요. 예. 저건 알고 뿌려야 돼. 그래서 우리 반면 3호도 있고 4호도 있습니다. 그냥 사서 뿌리면 돼요. 10년 넘었거든요. 아, 이게 홍보도 하네. 예. 이게 우리나라의 암석가든이에요. 씨앗을 뿌리가려면 어디서? 예, 회사에다 전화하시면. 이게 아리가든이라고 표현하는데 알파인 락 아일랜드예요. 제가 백두산을 많이 갔거든요. 제가 영국의 큐가든을 가봤어요. 큐가든의 가장 유명한 정원 하나가 암석가든입니다. 그 큐가든을 딱 가서 딱 보고는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큐가든의 암석가든은 석축입니다. 석축을 쌓으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도 석축을 잘 쌓았던 나라잖아요. 그거 뺏겨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랜드마크 벤치마킹을 가면 절대 그거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 저 돌을 하고는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주로 다니던 백두산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관념적으로 백두산의 초가지봉을 생각한 겁니다. 이 모습이 그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과 식물한테 여유를 줘서 봄부터 가을까지 피고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거는 뭐냐면 저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저걸로. 예. 골프장에서 막 다 골프장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도시로 내려왔어요. 골프장에서 이제 서울시로 내려왔고 지금 중앙분리대에 뭐 돌 섞어서 만드는 거 다 이 아류예요. 예. 이거 다 아류입니다. 암석가든은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암석가든은 고산 식물을 심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바꾸었어요. 제 식으로, 우리 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순천다움이 어디에 순천다움을 찾을까? 순천다움이 뭘까라고 자꾸 질문하고 벤치마킹 해가면 그 지역의 다움이 뭘까? 이거 생각하시지 않으면 다 망합니다. 다. 근데 이게 저건 강원랜드 골프텔이에요. 강원랜드가 건설할 때 주목이 살아서 죽어서 주문하는 그 주목이 막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목 그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거 설치해줬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 공짜로 해줬어요. 이거 공짜로 했습니다, 진짜로. 네? 마음이 동하면 하고 싶으니까 이거 주목 그거 가지고 합시다 해가지고 원래 여기 예산이 2억이 있었거든요. 소나무 심는 걸로.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가 안 되니까 다 빼라 그래가지고 나한테 빨리 와서 이거 좀 해줘라. 다음에 예산 적게 이래가지고 했는데 예산 다음에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이런 걸 많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강동구청인데 그 문을 없앤 거예요. 담을 없앴습니다. 시민들이 구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디로 들어와도 상관없을 정도로 바꿨어요. 이게 제가 만든 정원입니다. 이렇게 돌정원도 만들어내고,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다 저 보세요. 통로가 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 다음에 또 얘기 하나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173위입니다. 180개 중에서 173위. 뭐죠? 미세먼지, 공기 안 좋은 나라.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진청에서 발표한 거고요. 개별 식물을 넣었을 때
4시간 후에도 먼지를 못 빠는데 식물 시스템을, 수직점을 넣었더니 4시간 후에 공기를 이렇게 정화시키더라. 이거고요. 그래서 2%의 설치를 해봤더니 50%나 60%의 툴레인을 없애더라. 4시간 후에. 그게 뭐냐면 부피 대비니까 이 공간의 부피 대비 2%를 하려면 이만큼은 깔아야 2%가 돼요. 이건 적단하면 해보면. 그럼 2% 이만큼 까는데 공간이 어떻게 깝니까? 그런데 벽이 다 비었어요. 그래서 벽에다 해야 된다는 게 수직정원의 기본 가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가지고 논문 학위를 받았는데요. 수직정원을 했을 때 컨테이너 안 한 거와 한 거를 비교하면 실내 온도가 대조거에 비해서 7.7도가 실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35도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저거 설치하면 컨테이너 안은 한 60도, 70도 올라가는데 그거보다 많이 떨어뜨리더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강동구청에 그 직원 얘기가 그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비염이 없어졌다고 들으셨잖아요. 비염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건습도가 관리되고 온도가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서울대하고 진흥청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게 연구과제를 한 건데 실내 온도가 옥상까지 하니까 11.3도로 낮춰져요. 아까 옥상은 안 하고 벽면만 했을 때 7.3도가 낮춰졌던 게 옥상까지 하니까 11.3도까지 낮춰집니다. 외부 온도는 22도까지 낮춰져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도시가 빌딩 숲으로 변합니다. 제가 10월 29일 날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거 발표할 내용인데요. 물론 그 내용은 수직정원 가지고 발표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오시는데 국회에서 할 거예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이 사진이 지금도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안 없어졌다고 그러면 이건 랜드마크가 됐을 거예요. 이거 시청 앞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문재인 대통령 북한 가는 그날 아침에 오픈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와서 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걸 만드는데 하루 저녁에 다 만든 거예요. 저녁에. 낮에는 만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우리 직원이 저걸 들고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하죠? 그래서 야, 밤에 하자, 우리. 밤일 잘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스크린을 탁 켰어요. 지도를 탁 때리고 저거 다 일일이 마지막 그것만 내가 쫙 심어주고 야, 이제 메워라 그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민들이 딱 출근하니까 저게 있는 거예요. 저게 높이가 7m짜리입니다. 7m, 5m짜리 하루 저녁에 만든 거예요. 꽃으로. 예. 근데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설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저는 자꾸 생각하는 게 사진이 한 장이 딱 나와야 돼요. 예? 어떤 뭘 하더라도 뭐 정원 박람회고 뭐 다 좋은데 그 지역에 가장 알맞는 누구나 못 보여가는 사진이 한 장이 딱 나와야 돼. 수익점을 이렇게 해서 했고 실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상에 빗물 받는 거 했어요. 제가 12년도부터 옥상에 빗물을 받아서 빗물만 가지고 식물을 살릴 수 없을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온도도 낮춰지고 물은 에너지거든요. 옥상에 특히나 물을 쥐고 있으면 위치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에너지잖아요. 밑에 틀면 물이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데 서울시만 20cm 물을 채우면 소양강댐 2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개의 역할을 해요. 그 연구 결과로 했는데 우수 연구 결과였는데 이걸 내가 써먹지를 못했어요. 보실래요? 이거 다 내가 한 거거든요. 그 온도도 측정하고, 물의 그 관계도 측정하고, 수분을 얼마나 펌핑시켜, 물을 펌핑시키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온도를 낮추거든요. 그것들을 다 했습니다. 물 수지 균형 효과도 점검을 했고, 이게 뭐냐면, 비가 들어오는 거와 강수량과 물을 날려보는, 식물이 물을 날려보내는 걸 맞춰가지고 봤더니 20cm, 30cm에서는 다 그게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상에 물 30cm만 받으면 물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자연에서와 똑같은 물순환을 이루어내요. 그것까지 내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옥상을 이렇게 만들면, 서울시를 이렇게 만들면 1년에 4조씩 절약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공무원들한테 업소를 했어요. 이거 만듭시다. 해봤어? 안 해봤죠. 그래서 한 군데도 못했습니다. 아직도 한 군데 못했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9년도 내가 연구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이걸 너무 아까운 거야. 아까워서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아까워서 내가
이 시스템과 똑같은 거, 이 밑에 물이 찼거든요? 이 시스템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4월 달에 심었는데 7월 달에 꽃핀 거예요. 이거 40년 된 벼롱나무입니다. 예, 이 친구는 물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저걸 내가 어디다 팔아먹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도. 태극기 부대가 텐트를 치려고 그러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당신 뭐 없냐? 그래서 나한테 일주일만 주세요. 일주일 동안 확 심어가지고 새벽 4시에 쫙 깔았어요. 어디에? 광화문 광장에. 그리고 정원을 배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 이걸 깔은 거예요. 근데 이게 깔게 된 계기는 그 태극기 부대 때문에 깔게 된 거예요. 거기를 깔았는데 꽃은 넘어가지 못해요. 꽃은 밟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집회를 하더라도 꽃을 밟은 순간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국체전에 서울시 전국, 그 얘기가 전국체전에 각 지자체 2천만 원씩 내려줘가지고 인공구조물, 그러니까 콘크리트 위에 이거 설치하자 해가지고 이 제품을 얘기한 게 아니라 화분을 갖다 놔라라고 했는데 이건 물을 안 줘도 되니까 관리를 안 해도 되니까 지금도 많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화분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을 배달합니다. 제가 정원을 배달합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는 그걸 공원을 배달합니다 해가지고 또 홍보를 하신 거예요. 네. 이게 광화문 광장에 깔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물 가용성이라든지 햇볕 그 다음에 온도가 이게 식물을 좌우하거든요. 식물을 잘 기르려면 그 3가지만 가지고 다 자랄 수 있어요. 그게 다 이게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배추 같은 거, 그 노인정에 이거 하나만 갖다 놓으면 배추, 상추 다 길러 먹을 수 있어요. 물 안 줘도 되니까요. 예. 그래서 움직이는 정원은 이렇게 많이 났고, 아까 그 에코블록이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흙을, 콘크리트가 이제 우리 권 회장이 여기 있는데 돌을 이제 쓸 날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돌을 많이 못 뺍니다,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경사도가 많은 나라인데. 이건 쌓으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꽃블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파용 종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제가 중국에 만든 식물원입니다. 경관 식물원이에요. 1년에, 하루에 6만 명씩 들어옵니다. 아마 내년 재오픈하면 한 10만 명씩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뺏겼어요.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저 꽃잔디밭이 4만 평이에요. 약 4분, 차 타고 한 4분 걸리더만요. 근데 나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아까워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미련 없습니다.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미련 자체가 없어요. 내가 만드는 거니까 누가 쓰든, 누가 주인이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아마 하루에 지금 6만 명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재개장 준비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안에 막 놀이시설도 막 넣고 그랬더니 그걸 다 뺐더라고요. 아, 참 잘했다. 그 놀이시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그 꽃만 좋아한 게 아까 그 영상이 그게 7년 전 영상이에요. 그때 되게 젊었어요. 7년 전 영상입니다. 그 물음이, 저 나름대로 그 물음이 있어요.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네?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른 건 아니고, 자연에서는 지네들이 자라가니까 놔두고, 우리 정원에서 그러면 식물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계속 해왔고요. 그걸 이제는 증명서 해가지고 신분증 주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이 오면, 유치원에 오면, 저 뛰어다니는 애 있고 조용한 애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다 구분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지금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식물들을 혼합한단 말이에요. 서로 싸워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 식물들이 싸우는 게 아닌데 식물들이 싸운다고 그래. 그러니까 식물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사실은 주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같이 붙여놓으면 당연히 이 친구가 이 친구를 먹어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친구는 물에 살던 친구고 얘는 물이 아닌 건조지에 살던 친구야. 런너가 나가면 물 속에, 물 옆에 사는 친구예요. 땅속 런너를 뻗건 위로 뻗건. 그러니까 위로 환산덩어리 확 자란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온난화되고 물이 풍부해지고 있다 이 뜻이에요.
표면, 그 다음에 억새가, 산억새는 딱 서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건조한 데 사는 식물이야. 그래서 식물을 보면, 관상을 보는 것과 똑같아요. 식물을 보면, 아, 이 친구는 어떻게 살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신분적으로 분류한 거야. 정원에 있는 식물들을 분류했다고요. 분류학자가 누구예요? 린네가 했어요. 그거는 250년 전에 한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분류는 정원에 사는 식물들은 내가 분류할 수 있겠다. 그래서 분류하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1권 나의 식물 이야기, 2권 정원식물 신분증 이해, 정원식물 성격,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래서 3권 정원은 식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자연을 담는 그릇이다. 이게 제 마지막 그거예요. 이 올해 마지막으로 내가 꼭 출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저를 압박하는 거야.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제가 압박하는 거야. 저를 막 압박하는 거야. 응? 이거는 뭐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 발표할 거거든요. 대한민국 내한성 지도라는 걸 제가 발표할 겁니다. 우리나라 내한성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벚꽃 피는 벚꽃 그거는 있고요. 우리나라에 이게 없어요. 그런데 이걸 던져놓으면 학계에서는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건 통계를 가지고 하니까. 저는 아까 숫자 가지고 해요. 저는 아무 그거 할 때 다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통계를 가지고 하면 20년 통계를 온도를 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울시가 존 6으로 들어갔어요. 서울시는 위치상으로 존 5거든요. 마이너스 25도 이렇게. 근데 존 6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전주에 심는 건 모든 걸 서울시에 심어도 이제는 된다. 이거예요. 대구가 7입니다. 대구가 데프리카가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가 저렇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서울이 6으로 갔고요. 인천 당연히 갔고요. 그리고 저기 세종, 대전, 그 다음에 대구, 특히 대구. 저 보세요. 그리고 저 지리산권이 4로 들어지고 마지막 남은 게 이제 3이에요. 그 이제 북한 쪽으로 연결되는데 저기에 심을 수 있는 식물들을 다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는 책에 나오는 분류는 한 3,000가지 정도 돼요. 정원식물 우리나라에 3,000가지 하면 거의 빠지는 게 없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버픽인데요. 깔아주세요. 이거는 사진 찍으면 품종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식물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품종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써놨잖아요. 지구 환경 지킴이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내가 이걸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진을 막 찍으면 순천에 와서 사진 막 찍으면 순천에 식물 종수가 막 누적돼서 올라가요. 그러면 순천에 몇 종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막 찍어. 그러면 서울에 몇 종이 나왔네요. 그리고 전남에 누가 막 찍으면 전남에 몇 종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구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에 이미 오픈되어 있는 앱입니다. 단 아이폰은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찍으면 병충해도 가르쳐 주고요. 농약방도 가르쳐 주고 그런 앱입니다. 제가 단독으로 투자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궁핍해 죽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환경 그걸로 보면 가장 빠르게 변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니까요. 대륙도 아니고 해양도 아닌데 그러니까 가장 접점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차기 시작할 거고 토양에 물이 자꾸 차면 지금 심었던 식물들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돼요. 식물은 그렇게 길들여져 있거든요. 식물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빛, 햇볕, 온도가 결정하는 거지 식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년 전 세계의 종다양성 지수를 발표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매년 어디 지역 어디 그러면 통계를 보면 이 지역이 뭐가 바뀌고 있다를 알 수 있어요. 여기 사진에 찍히면 예를 들면 가시박이 많이 찍히기 시작하면 여기 가시박이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 여기는 온난화로 가고 있어요라고 이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단순히 정원에만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닌데 어쨌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원 얘기하니까 정원 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환경 앱입니다. 네. 이거 좀 많이 이렇게 이용 좀 해주십시오. 뭐 이거는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3,000평밖에 안 됩니다. 경남 산청 출신 혹시 있으세요? 경남 산청. 어제 있던데.
이거 생초면회라고 우리 고향인데요. 3,000평 정원입니다. 꽃잔디 정원이요. 딱 한 달 동안 30만 명 들어와요. 한 달 동안 20분 이상 기다려야 돼요. 밥 먹으려면. 그 면 자체가. 예, 이게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사진이 한 장 나와야 돼요. 정말 딱 생각하면 나와야 되는 사진 한 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찍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나오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는데 무조건 한 장이 나와야 돼. 대표 사진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저 등고선을 따라서 이 도로도 다 등고선을 따라서 제가 만든 거예요. 다. 품종이 7종이 들어갔는데 제가 저 꽃잔디만 150품종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 얼굴도 만들 수 있어요. 강 교수님하고 제가 노대도 비검도의 그 절벽에다가 처음에 매년 이 얼굴 모양을 하거나 국제적인 뭔가 메시지를 그 벽면에 매년 내가 그려내야 되겠다. 그러면 가을에 심어 놓으면 봄 되면 저렇게 딱 필 거 아니에요.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보세요. 이거 요즘 버들잎 마편초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대부분 제가 다 도입했습니다. 아실 건 다 아셔야 돼요. 지금 있는 품종들 대부분 다 제가 한국에 소개한 것들이에요. 가오라부터 해가지고. 예. 보세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아까 사면 녹화할 때 예. 풀이 안 자라게 하는 지금 아까 그 부분은요. 제가 풀을 잡을 수 없는 게 사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종하는 거야. 지금 풀을 확 자르고 지금 파종하면 내년 봄까지는 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반복하면 풀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시면 돼요. 사면회 할 때 그렇게 하더라도 5,000원이면 돼요.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매년 2천만, 3천만 원만 있으면 그 정도는 하니까 그걸 그냥 하는 게, 그걸 가지고 풀 잡겠다고 풀 뽑아내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낭비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작업을 해서 그런 낭비 아니, 지금은 그냥 파종하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리가 피고 유채가 필 때 옆에 다른 식물이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양귀비가 왜 저기 프랑스의 그 대평원을 가면 그 밀밭에 양귀비가 빨갛게 필까요? 그 사람들이 심은 게 아니잖아. 밀 재배하는데 양귀비가 잡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하고 양귀비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추파용 종자. 지금 발화해가지고 내년 봄에 꽃피고 다른 애들이 올라올 때 지는 사라져 주는 거예요. 그거 이용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지금은 정원도시 순천에 와 계신데 순천다움이 뭡니까? 돌아가시면 정원한다고 하시는 시장 군수님들한테 꼭 말씀 전해주세요. 금산스러움이 뭡니까? 그거 없으면 100개 가면 100개 갈수록 다 망하는 꼴이 됩니다. 네,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 선언하는 순간 지방도시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이 딱 나올 수 있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